다수의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적인 엔트리 정도의 코딩은 모두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방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임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코딩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코딩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 가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기계 자체는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 그 자체로는 텅 빈 그냥 철 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명령문을 작성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넣어줬을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 친구들이 똑똑해지잖아요. 코딩은 이런 텅 비어있는 기계들에게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명령어를 작성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텅 빈 기계를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전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서도 딱 그 명령어만 쓰는 그 세부적인 과정을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글자 그대로 이제 세탁기라는 하드웨어를 딱 만들었는데 뭐 어떤 걸 누르면 이런 작동을 하게 하고 이런 걸 눌렀을 때 이런 코스가 되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명령문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똑똑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코딩은 그런 생활 속에 다양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분야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똑똑한 기계를 원하잖아요. 보다 정교한 코딩을 원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래에도 당연히 그런 분야로 활용이 되겠죠. 세상에 이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물론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효과적일 때도 있고 또 그냥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방법은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주는 걸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가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되게 문제를 잘 해결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넷플릭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DVD를 대여해주는 사업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구독 서비스로 하는 제안을 했던 그런 되게 혁신적인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여기서 나아가지 않고 신규 가입자들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문제 해결 도구로. 사용자들의 그런 데이터들, 보고 있던 시청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맞춤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기술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뭔가 넷플릭스라는 기업엔 엄청난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구독자가 늘기도 했었고 그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거는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이나 아니면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기존의 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되게 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했을 때 뭔가 그 효과가 되게 컸고 뭔가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인재가 내 기업에 들어와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이제 원하게 된 거죠. 당연히 이제 이 인재한테 기대하는 거는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런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선 인공지능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공교육에서는 코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금 공교육에서는 6학년 실과 과목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엔트리를 배우고 있어요. 아마 교과서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출판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크래치, 엔트리 이 정도를 친구들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트리로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성인한테도 되게 어려워서 저도 따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연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왕이면 엔트리로도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얼토당토안한 예제를 주기보다는 환경 관련된 예제를 친구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 지금 분리수거를 잘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분리수거가 엄청 쌓이는데 잘 안 하는데 그럼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미션 는 분리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제를 주면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코딩을 하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카메라한테 쓰레기를 인식시켰을 때 이게 캔이다라고 인식이 되면 알아서 로봇이 이제 얘를 캔 수거함에다 갖다 주고 이게 병이라고 인식되면 그 엔트리에서 이게 병으로 이렇게 가는 걸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연습은. 그런 예제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주변을 바라볼 때도 기존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었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뭐 하게끔 뭐 문구를 써붙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애들이 저거 진짜 인공지능 뭔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또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아파트에도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뭔가 공모전을 준비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기업에 가거나 이랬을 때도 그런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엔트리로 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비트는 막 팔다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소리 정도는 낼 수 있고 그 전광판에다가 뭐 하트 같은 이모티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엔트리랑 연동되는 것도 마이크로비트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충분히 엔트리로도 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비트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피지컬 컴퓨팅인데 그런 거 다 초등학교에서 해요. 그건 어려워요,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는 중고등학교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정말 간단한 마이크로비트 아니면 뭐 오조보 코드 위즈라고 해서 초등용 교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막 팔다리까지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연동이 돼서 컴퓨터에서 된 거를 뭔가 이렇게 표출을 시켜주거든요. 코딩 교육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 정보교과 선생님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 정보교과에서 파이썬을 배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2025년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공교육에 딱 들어온다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파이썬 같은 것들은 고등학교에서는 필수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공지능 언어는 보통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네, 현재는 파이썬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코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과를 가는데 굳이 코딩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AI 시대에 문과생은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책을 쓴 그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엑셀 같은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은 지금 저희들에게 엑셀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보다 원활한 좀 업무를 하게 되었고 수월하게 이제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인공지능도 지금 이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프로그램된 것들이 있거든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문과생들도 사용해서 간단한 이제 문제 해결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누구나 뜨기 쉽게 개발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적인 엔트리 정도의 코딩은 모두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문과나 영문과나 이런 친구들이 코딩을 배워서 적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영문과나 중문과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일반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영어 관련 일을 하지는 않고 뭐 중문 관련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제 영문과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교재를 파는 일을 하게 된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친구에게 당면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이윤을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보다 많이 낼 수 있을까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공지능을 아는 친구라면 인공지능이 워낙 지금 번역을 되게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떠올려서 그럼 현재 있는 뭐 네이버 웹툰에 뭐 인기 있는 여신강림이나 뭐 유미의 세포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번역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내면 어떨까요? 하는 거는 인공지능을 알아야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업무를 이분이 직접 코딩을 하진 않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걸 담당해줄 분을 만날 때도 기본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그리고 뭔가 문자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소통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기본적인 코딩 같은 것들은 담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문과생들도 이것을 알아야 본인 업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엔트리 정도만 알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엔트리를 하고 나서 이제 구글에서 개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솔직히 진입 장벽이 좀 높다는 느낌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꼼꼼히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어려운 파이썬이나 전문적인 개발자들이 할 만한 그런 머리 터지는 코딩은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워낙 유튜브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에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미지 인식, 문자 인식, 그리고 또 생성 신경망이라고 해서 뭔가를 창작하는 신경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미지 인식은 주로 이런 분야에 쓰이고 이런 걸 알아야 뭔가 이제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번역을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뭔가 문자 인식과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가 없으면 뭐 어떻게 이걸 접목해야 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언어학을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되니까 코딩을 공부를 해야 된다. 파이썬을 공부를 했는데 그 파이썬을 공부를 해도 자기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언어학 전공하신 분이 냉정하게 말해서 뭐 코딩을 지금 배워서 뭐 개발자로 취직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조금 본인의 정말 뛰어난 역량이 아니면 또 힘들다 생각을 하고요. 좀 너무 강력하게 말한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최근에 그 클로바 AI 러쉬라는 공모전을 이제 신설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는 그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이 정말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공모전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좀 우수한 인력을 네이버에 이제 입사 기회를 준다던가 그리고 현업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협업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AI 클로바 러쉬에서 새로 생긴 부분이 AI 기획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디어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코딩을 진짜 잘하지만 본인들이 이 코딩을 어디 써야 될지 그 아이디어를 아는 경우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정말 천재적인 코딩을 하는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넷플릭스처럼 추천 서비스에 쓸지 이런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막상 이 친구들을 어디다 써서 이걸 어떻게 혁신을 이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획 파트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줄 분들을 모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언어학이든 뭐든 전공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내서 있는 현업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파트는 여기서 나왔으면 이제 코딩은 전문적인 코딩은 여기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싶은데 내 과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기획 쪽을 많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기획 쪽에서도 일을 하려면 기획을 내려면 일단 인공지능이 뭔지 알아야 기획을 내요. 왜냐면 정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해결해주는 인공지능을 제안합니다 했을 때도 인공지능의 무슨 뭐 이미지 인식 아니면 뭐 문자 인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뭐 무슨 군집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줄 수 있으려고 해도 본인이 코딩을 직접 못하더라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 정도 소양을 알고 이런 기획 파트에서 조금 활약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코딩 공부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런 IT의 개발자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 정말 IT 기업에서 그쪽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면 수학을 진짜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코딩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게 다르거든요. 추천 서비스에는 이 알고리즘이 더 좋은 거고 또 뭔가를 인식하는 데는 이 알고리즘이 좋은 거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기반이 되는 게 통계 모델들이기 때문에 통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뜨면서 요즘 그런 통계학과도 인기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통계적 지식이 좋을 것 같고 또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 때 학습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 신경망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슈퍼컴퓨터가 오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간소한 신경망으로 효과는 최대로 낼 수 있을지 이런 효율적인 신경망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사용되는 거는 미분이나 함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이런 키워드로 도서를 검색하면 저희들이 배우는 다양한 수학 영역이 있잖아요. 뭐 미분, 함수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중요한 그런 카테고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개발자가 될 거가 아니라면 저는 그 기획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넷플릭스는 인공지능으로 추천 서비스라는 정말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낸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나 그런 개인이 역량이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발상으로 저런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지 그 과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이제 본인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태도를 기르려는 역량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